전 시어머니는 흙 속에서 금맥을 보고 땅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히스테리컬하게 울고 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속에는 완전한 절망과 후회로 몸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게 통곡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 조정실 오전 10시 정각 서은미 씨 38세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전 남편 강태준 씨 40세와 시어머니 김순자 씨 65세 그리고 시누이 강미란 씨 36세가 비웃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우 변호사 45세가 서류를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미 씨, 이건 너무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태준 씨가 테이블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더 바라는 거야? 내가 사업부도 직전인 거 알잖아. 줄게 이것밖에 없다고. 김순자 씨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7년이나 공짜로 먹여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애도 없는 주제에 뭘 바라는 거야? 강미란 씨가 손톱을 다듬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언니 그냥 받아. 어차피 재혼하려면 나이도 많은데 뭐라도 받는 게 어디야? 그 땅이라도 받으면 돌멩이라도 주워 팔 수 있잖아. 서은미 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위자료 항목에는 강원도 산골의 바위산 3,000평이 적혀 있었습니다. 묘지터로도 쓸 수 없는 바위투성이 황무지였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서은미 씨, 이 땅은 시세가 거의 없습니다. 임야대장을 확인해 보니 경사도가 35도가 넘고 전체가 바위로 뒤덮여 있어요. 개발도 불가능하고 접근로도 없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하지만 서은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준 씨의 사업체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고 받을 수 있는 현금은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받지 못할 바에야 그 쓸모없는 땅이라도 받는 게 나았습니다. 서은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강태준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머리는 나쁘지 않네. 현명한 선택이야. 김순자 씨가 가방을 챙기며 비웃었습니다. 바위산 부자 탄생이네. 나중에 거기 가서 텐트나 치고 살아. 집 살 돈도 없을 테니까. 강미란 씨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언니, SNS에 올려도 돼? 바위산 받은 전 며느리 근황이라고. 조정위원 박진수 씨 58세가 엄한 표정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조정실에서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은미 씨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등기 이전 서류까지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태준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7년 동안 고생했어. 그 땅에서 뭐라도 건지면 연락해. 점심값은 살게. 김순자 씨와 강미란 씨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정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은미 씨,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땅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서은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바위산 3,000평의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강미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진짜 잘됐다. 그 쓸모없는 땅 떠넘기고 위자료 의무도 끝나고
김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터로도 못 쓰는 바위산을 마치 큰 재산인 것처럼 준 우리 태준이 머리가 제일 좋아. 서은미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은미 씨는 서울 관악구의 낡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아침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새벽 근무를 나가고 오후에는 음식점 홀서빙을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정도였습니다. 오전 7시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서은미 씨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꺼냈습니다. 세무서에서 온 재산세 고지서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바위산 3,000평에 대한 재산세 18만 원. 서은미 씨가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쓸모도 없는 땅인데 세금은 꼬박꼬박 나오네. 그녀는 3개월 전에 부동산에 그 땅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최동수 씨 52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동수 사장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은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땅은 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접근로도 없고 경사가 너무 급해서 개발도 안 되고 관심 가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서은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가격을 더 낮추면 어떨까요? 최동수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평당 5천 원으로 내놨는데 그것도 안 팔리고 있어요. 더 낮추면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서은미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재산세 고지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음식점 근무를 시작하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SNS에 새로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강미란 씨의 게시물이었습니다. 바위산 부자전 올케 근황 키읔키읔키읔 편의점 알바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 귀한 바위산 3,000평 가지고도 월세 사네요. 돌멩이 팔아서 돈 좀 벌었나 했더니 키읔키읔키읔. 댓글에는 조롱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순자 씨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호강하더니 원래 살던 수준으로 돌아간 거지. 원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었어. 서은미 씨는 SNS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장 이영숙 씨 55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미 씨,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 시급을 좀 낮춰야 할 것 같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서은미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제 월급이. 이영숙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다른 데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서은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만 원이 줄어들면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밤 11시 집에 돌아온 서은미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7만 원. 다음 주에 월세를 내면 82만 원만 남습니다. 그걸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는 은행 앱을 열어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고작 300만 원. 이자율은 연 18%였습니다. 서은미 씨가 무릎을 안고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등기부등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바위산. 그녀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떠올렸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어느 금요일 오후 서은미 씨는 편의점에서 진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와 30대 남자였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직원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은미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신용정보 소속 조민석 과장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은미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조민석 과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강태준 씨의 사업체가 3달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서은미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서요. 채무액이 총 8,700만 원입니다. 서은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혼했는데요. 연대보증을 선 적도 없어요. 젊은 남자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4년 전에 서명하신 서류입니다. 이혼했어도 보증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서은미 씨는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4년 전 강태준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부였기에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조민석 과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달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부터 시작될 겁니다. 서은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게는 재산이 없어요. 월세로 살고 있고. 젊은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에 임야 3,000평을 보유하고 계시던데요. 일단 그것부터 처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은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땅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1년째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요. 조민석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현금화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제 경매에 넘어갑니다. 2 사람이 나간 후 서은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의점 사장 김태영 씨 48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서은미 씨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은미 씨는 정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한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은미 씨,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미 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현우 변호사가 안타깝게 대답했습니다. 그 땅을 헐값에라도 팔아서 일부 변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채권자와 협상을 해서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전화를 끊은 서은미 씨는 휴대폰 주소록을 훑어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지만 결혼 생활 7년 동안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몇몇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통화 연결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SNS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옛 직장 동료 박수진 씨 39세에게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미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돼. 그리고 솔직히 연대보증 빚은 너무 금액이 커서. 서은미 씨가 이해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2시 서은미 씨는 반지하 방 창문으로 보이는 발만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외진 산골의 바위산. 그 땅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서은미 씨가 결심했다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이틀 후 일요일 새벽 서은미 씨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강원도행 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을 달려 평창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마을버스로 40분을 더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 버스에서 내린 곳은 집이 10채도 안 되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를 들고 마을 어귀 구멍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 할머니 최옥순 씨 73세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은미 씨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있는 바위산이 제 땅인데 가는 길 좀 여쭤보려고요. 최옥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리켰습니다. 아, 거기 저 산길로 30분쯤 올라가면 돼요.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질퍽할 텐데. 혼자 가시려고요? 서은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땅 상태 좀 확인하려고요. 최옥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내일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서은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 편의점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서은미 씨는 가파른 오르막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40분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은미 씨는 황급히 나무 아래로 피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서은미 씨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바위 쪽으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운 흙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콰직! 발목을 삐끗하며 넘어진 서은미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목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은미 씨가 다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배터리 5% 경고가 떠 있었습니다. 신호도 한 칸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입니다. 서은미 씨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폭우 소리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나무와 바위뿐이었고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서은미 씨는 떨리는 몸을 움켜쥐며 큰 바위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비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위 밑에는 흙이 패여 있었습니다. 서은미 씨는 몸을 숨기기 위해 젖은 흙을 손으로 긁어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계속 팠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1시간쯤 흙을 파냈을까 서은미 씨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 증세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서은미 씨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 멍멍. 이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실아, 거기서 뭘 본 거야? 마을 주민 김철수 씨 58세가 삽살개 복실이와 함께 산길을 지나가다가 바위 밑에 서은미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아니, 아가씨, 정신 차려요. 서은미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사흘 후 평창군 소재 병원 입원실. 서은미 씨는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담당 의사 한지민 선생님 42세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고
경미한 저체온증이 있었습니다. 며칠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철수 씨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서은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혜 간호사 32세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링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철수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은미 씨가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그 바위 밑에서 파낸 흙말인데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은미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철수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빛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아가씨가 파낸 흙 속에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돌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져가서 물로 씻어보니까 서은미 씨가 놀라 돌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건 보통 돌이 아닙니다. 금맥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은미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제안했습니다. 일단 전문가한테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지질학 전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날 오후 김철수 씨의 친구 박성호 박사 55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돌을 확대경으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금강석이 맞습니다. 순도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서은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땅에 금이 묻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성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내일 당장 현장 조사를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박성호 박사는 조사팀을 이끌고 서은미 씨의 바위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은미 씨도 목발을 짚고 함께 갔습니다. 조사팀은 서은미 씨가 파냈던 바위 및 구덩이를 중심으로 흙과 암석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휴대용 분석 장비로 즉석에서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조사팀원 이수진 박사 38세가 계측기를 보며 외쳤습니다. 교수님, 금 함량이 톤당 15g입니다. 이건 경제성이 충분한 수준이에요. 박성호 박사가 더 깊은 곳을 시추했습니다. 2m, 3m, 5m. 깊이 들어갈수록 금 함량이 높아졌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서은미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대형 금맥입니다. 예상 매장량만 해도 수천억 원 규모로 보입니다. 서은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맥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채굴 가능 금의 양이 약 5톤으로 추정되었고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약 4,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바위산에서 대형 금맥이 발견되어 화제입니다. 땅 주인인 서은미 씨 38세는 이혼 위자료로 받은 이 땅이 쓸모없는 황무지인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서은미 씨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대기업, 광산개발회사, 투자자들의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대성광업 김민수 이사 50세가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채굴권을 사겠습니다. 3천억 원의 일괄 매입하는 조건으로 어떻습니까? 한국자원개발 박준영 부사장 55세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3,5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굴 수익의 5%를 추가로 드리는 조건입니다. 서은미 씨는 정현우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서은미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700만 원의 빚에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맥 발견 이틀 후 서은미 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더니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서은미 씨가 불안한 마음에 정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확인한 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강태준 씨 측에서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은미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이혼 조정에서 합의가 끝난 건데요. 정현우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강태준 씨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 땅의 가치를 속였다. 둘째, 서은미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약했다. 셋째,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다. 서은미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정현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는 상황입니다. 4,500억 원이 걸려 있으니까요. 사흘 후 뉴스에서 강태준 씨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강태준 씨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이혼할 때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땅을 위자료로 준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 숨기고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리포터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강태준 씨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내가 이혼 3개월 전부터 그 땅을 조사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해서 지질 조사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서은미 씨는 TV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와 강미란 씨도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속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순진한 우리 아들을 이용한 거예요. 강미란 씨가 덧붙였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혼할 때도 아무것도 달라는 말 없이 그냥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다니. 언론은 양쪽 주장을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일부 기사는 서은미 씨를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일부는 강태준 씨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서은미 씨의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속인 년이네.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아니야, 원래 시댁에서 그 여자 괴롭혔잖아. 뉴스 제대로 봐. 악플과 옹호 댓글이 섞여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은미 씨는 스트레스로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지민 의사가 진단서를 쓰며 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장합니다. 서은미 씨는 그날 저녁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이 생겼지만 평온한 삶은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번 나흘째 되는 날, 정현우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은미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혼 조정 당시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서은미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녹음이요? 누가 한 거예요?
정현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녹음을 해뒀거든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한 합법적인 녹음입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묘지터로도 못 쓰는 바위산을 마치 큰 재산인 것처럼 준 우리 태준이 머리가 제일 좋아. 강태준 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차피 평생 팔리지도 않을 땅이야. 세금만 나가는 골칫거리를 떠넘기는 거지 뭐. 강미란 씨의 웃음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그 땅에 텐트나 치고 살라고 해. 집 살 돈도 없을 테니까. 녹음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강태준 씨 가족이 그 땅을 쓸모없는 황무지로 여기고 조롱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은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SNS 게시물 캡처본입니다. 강미란 씨가 6개월 동안 올린 조롱글들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서류에는 바위산 부자라는 조롱, 돌멩이나 주워 팔라는 비아냥, 편의점 알바하는 전, 올케, 근황 같은 글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강태준 씨 측 주장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2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7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준 씨 측 변호사 이광수 변호사 52세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광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 서은미는 이혼 전부터 그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것입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녹음 파일과 SNS 캡처본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강태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 최진석 판사 59세가 녹음을 듣고 서류를 검토한 후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녹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광수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사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라고요? 조정실에서 나온 직후 복도에서 한 말입니다. 원고 측은 그 땅이 무가치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를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 측이 골칫거리를 떠넘긴 것입니다. 김순자 씨가 방청석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 재산이었어요. 최진석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강미란 씨의 SNS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원고 측은 6개월 동안 피고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바위산 부자, 돌멩이나 주워 팔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그 땅의 가치를 전혀 몰랐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주일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진석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혼 조정 당시 원고 측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 역시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SNS 게시물이 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혼 조정은 유효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강태준 씨 가족은 멍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광수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물었지만 김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자. 이미 다 끝났어. 강태준 씨 측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틀 후 서은미 씨는
한국자원개발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굴권 매각 대금 3,800억 원과 향후 수익의 3%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서은미 씨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한 달 후, 서은미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읍미복지재단 설립 준비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조언했습니다. 재단 설립에는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은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법률 지원, 생활비 지원, 직업 교육까지요.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전직 중소기업 대표 강태준 씨 42세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강 씨는 부도 이후에도 허위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투자금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은미 씨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2주일 후 강태준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강태준 씨는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날 김순자 씨가 운영하던 식당이 폐업했습니다. 강태준 씨의 사업 부도로 연대보증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김순자 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강미란 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도 문을 닫았습니다. SNS에 올렸던 조롱글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면서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고객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강미란 씨는 마지막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빠를 믿고 남을 함부로 판단한 것을 후회합니다. SNS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읍미복지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5층 건물 전체가 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은미 씨가 리본 커팅을 하며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에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재단의 첫 사업은 이혼 여성 50명에게 법률 지원과 생활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은미 씨는 직접 상담실에서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상담실에서 한 여성 이수진 씨 35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서은미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6개월 후 재단은 전국 5개 도시에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연간 500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도움을 제공했고 취업 성공률도 75%에 달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은미 씨는 강원도 평창의 그 바위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대형 광산 개발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서은미 씨, 오랜만이에요. 서은미 씨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 씨가 옆에 있던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한테 감사해야지. 이 녀석이 먼저 발견한 거니까. 서은미 씨는 바위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바위 밑에서 필사적으로 흙을 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은미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었네. 저녁 6시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은미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혼 조정실에서 비웃음을 당하던 그 순간 누가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묘지터로도 못 쓸 바위산이 인생을 바꾼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은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목표,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도착한 서은미 씨는 책상 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바위산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사람의 진심에 있다. 서은미 씨는 다음 날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상담자 15명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상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서은미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